안녕하세요. 투자자연수 단서맨입니다. 오늘 비트마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는 크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처음에 상장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당시에 이제 매매를 하셨다가 돈 번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크게 초반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굉장히 높은 어떤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약 30불대 중반 정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한국 시간으로 25년 12월 8일이고요. 비트마인의 주가는 약 34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주말간에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비트마인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더리움에 대한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매입량을 전체 이더리움 발행량의 약 5% 정도를 가지는 것을 현재 목표를 하고 있고, 비트마인은 탐리라고 하는 월가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당연히 ETH 즉 이더리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회사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 채굴 기업이 아닌 생태계 참여 기업이라고 하는 차원 보면은 이게 트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어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코인 스태킹이라든지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목할 만한 회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크립토 방향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크립토 자체가 애초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돈이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크지만 가격 탄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유동성 확대에 직접 수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연준이 12월부터 QT를 종료를 하고, 즉 퀀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 이 말인즉슨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 유동성이 어디론가 흡수돼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은 자산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금,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건데,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올라간 이더리움의 가격을 기반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어떤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5년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자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얘기는 아니지만 SLR 규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은행의 이제 지급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조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시중에다 돈을 더 많이 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확대되는 은행의 유동성이 결국엔 크립토 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ETH 즉 이더리움의 가격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고, 비트마인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확장입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고, 현재 클래리티 법안이 하원의원을 하고 상원의원에 걸려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코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산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선물거래소입니다. 즉 어떤 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법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지는 좀 됐고요. 그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 있는 이 크립토 시장이 실제 완전 법에서 정해준 어떤 자산화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통과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내년에 시작이 될 거죠.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시작이 될 건데,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왜 스테이블 코인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봐야 되냐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사용했을 때 내는 수수료, 즉 가스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가스비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을 현재 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줍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보유량이 늘어났을 때는 가격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더리움 보유량을 확대한 그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업 가치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먼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마인인 경우는 그 차이점이 뭐냐 봤을 때 부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도 코인 스태킹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스태킹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기초 체력이 강화될 수 있는, 즉 탄탄한 체력 위에 레버리지를 얹은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 변동에도 파산 리스크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어떤 자산을 보유한 거지, 예를 들면은 어떤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설비에서 돈을 못 뽑으면 망하는 모델,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로서는 상당히 안정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에 베팅을 할 때 코인이라는 이 시장이 무너질 것이냐, 그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현재 어떤 자산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지켜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트마인 투자할 때 그런 가격들, 크립토 코인의 어떤 가격, 크립토 화폐의 가격들과 같이 보시면 좋겠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그래서 탄탄한 체력 위에 레버리지를 얹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일단 이더리움이 단계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6,000불까지 갔던 이더리움이 현재 3,000불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고, 여전히 이 3,000불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바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는 거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크립토는 이 규제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충격받은 이더리움의 가격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연결성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크립토라고 하는 이런 코인 화폐들은, 암호화폐들은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있었던 디레버리징 사태를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레버리지가 한번 청산되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반드시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크립토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왜 이더리움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공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투자의 단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투자의 단서 오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종목 리포트와 그날의 어떤 핫 이슈 뉴스들, 또 그리고 단서맨의 생각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 한번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